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어니게임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점심때쯤 1시경으로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한번 3만부를 깨고 29,800 심하면 29,000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좀 반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90불에서 거의 4배가 올랐죠? 네. 지금 2주 20일 사이에 4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딱 우리 언제냐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 때 그 펌핑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때 우지안의 왼쪽 어디를 건 역대급 펌핑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엄청 회자됐던 건데 대단합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뭐 이제 계속 연관이 되는 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온다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게 있나? 사실 아까 기사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의 원동력은 역시나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끝은 있을 거거든요. 하락을 정말 무섭게 할 거예요. 하락을 무섭게 할 거기 때문에 잘 매매를 신중하게 하실 바라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바이낸스 차트에는 아마 예전 차트가 안 나올 거예요. 2020년도, 2019년도 말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2017년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 업비트 차트고요. 지금 차트가 너무 과거여서 월봉 차트인데 딱 보이시죠? 2017년 11월 이때 40만 원에서 500을 찍고 왔어. 550을 찍고 왔었는데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점을 찍었죠. 네, 약간 이 느낌을 보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대단해요. 이게 한국인의 저력인 건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비트코인 캐시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 코인으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보게 해줬던 코인이고요. 이제 과거 이제 때는 바야흐로 2017년으로 가는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게 뭐 한 3, 4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서 뭐 4천만 원이 있나 없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배운 거는 뭐 코인이고 해갖고 비트코인 캐시를 4천만 원을 한 4천만 원치 삽니다. 그러니까 평단이 그때 뭐 대충 4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해갖고 4천만 원이니까 100개죠. 100개를 샀습니다. 100개를 사고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예, 맞네. 예, 11월, 10월, 11월이니까. 예, 이때 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뭐지? 뭐 그냥 가을이니까 내장산인가? 어쨌든 어디 산을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일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내가 샀다는 거를.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야, 너 혹시 그 코인 샀다고 하지 않았냐고. 샀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샀었냐 해서 비트코인 캐시 샀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엄청 올랐다. 봐봐라. 해서 봤는데, 그때 제 봤을 때 차트가 거의 막 50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네. 막 이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400에서 뭐 4, 500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4천만 원이 거의 한 5억이 된 거야. 4천만 원.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갖고 여기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았습니다. 뒤도 안 보고 다 팔아서 갑자기 4천만 원 5억이 되니까 막 붕붕 뜨는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지. 막 그러면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있는 코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코인을 본격적으로 나도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파고들어서 해야겠다. 이게 돈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계기가 됐던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네. 네. 과거 그때 벌써 6년 전이네요. 6년 전. 6년 전이 생각나게 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뭐 물론 1000불도 갈 수 있어요. 2000불도 갈 수 있고 5000불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나방처럼 매매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그렇게 해갖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돈을 벌었어요. 비트코인 캐시로 돈을 벌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썰이 있어요. 두 번째 썰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뭐 아비트리지 이제 김프 이런 것도 좀 봤었기 때문에
중국 거래소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거래소 이름이 CHBTC였나? 네. 그럼 제가 메모장에 좀 적으면서 할게요. 네. 그때 당시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입절을 하고 중국 거래소 이용 CHBTC라는 거래소를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김프가 많이 꼈나? 그래갖고 퀀텀을 1만원에 1억어치를 삽니다. 퀀텀 1만원에 1억어치 샀습니다. 사가지고 코인원으로 보냈어요. 네. 코인원으로 전송했는데 이게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나 도착을 안 해. 아무리 이게 트랜잭션이 느리다고 해도. 그래갖고 중국 거래소에서 문의라니까 중국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 네트워크 문제다. 우린 문제 없다. 이런 의견이고 한국 거래소는 중국 거래소 문제다. 중국에 문의해라.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저는 진짜 김프 먹으러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다리다가 막 문의하고 뭐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버려요. 시간이 막 지나고 이렇게 뭐 내가 실수한 건 없는데 분명히 주소 입력이나 그래서 이렇게 1억을 날리는구나 해서 되게 이제 시무룩해집니다. 시무룩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맨날 표정이 안 좋고 막 한숨만 푹푹 쉬니까 여자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사실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 난 중국에서 내가 코인에서 한국 거래소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문제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중국 문제를 한다. 그래서 속상하다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생각에는 어느 쪽 잘못인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난 중국 쪽 거래소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그 거래소 전화번호 알아보래요. 뭐 사이트 나오니까.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번호 줬습니다. 그러더니 여자친구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중국말 엄청 잘할 때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욕을 엄청 하는 것 같았어요. 막 뭐 내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냐? 너네 뭐 쫓아가겠다. 너네 본사 뭐 베이징에 있지? 쫓아갈 거야. 너네 그때 다 고소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그게 하루 만에 풀립니다. 중국 쪽 과실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평당 10,000원에서 한 1억어치 그 퀀텀이 코인원으로 바로 전송된 거의 몇 개월 만에. 그때 어떻게 됐냐? 그래서 퀀텀 가격이 어떻게 됐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때예요. 네. 기간이 딱 맞잖아요. 네. 비트코인 캐시 입절해갖고 10,000원 정도에 사서 8, 9만원을 팔게 됩니다. 이거를 8, 9만원을 팔게 돼요. 그래갖고 1억이 거의 뭐 또 8, 9억이 돼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큰 돈을 벌게 돼서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운으로 벌었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번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손실 봤습니다. 거의 다 손실 봤어요. 거의 다 손실 보고 현타가 되게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좀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제가 뭐에 씌인 것처럼 막 방탕하게 살고 뭐 누가 투자해달라고 하면 뭐 내가 뭐라 된 것 마냥 투자해준다고 하고 투자해주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10몇억을 날리는데 몇 달 안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빵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래서 아무튼 뭐 되게 추억이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더 독하게 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했다면은 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최근 이제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좀 옛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썰을 준비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뭐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RSI도 너무 높고 RSI도 지금 10 거의 지금 뭐 조정이 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죠. 네, 지금 뭐 RSI가 너무 높습니다. 과거 RSI가 거의 최고점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나방처럼 매매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거 당장 막말로 200불 간다고 뭐 누가 어떻게 200불이면 거의 30% 떨어지는 건데 200불 간다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500불 간다고 이상할 것도 없지만 200불 간다고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사실 근데 저희는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도 캐시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죠. 예, 비트코인이 이 고점을 못 뚫었어요. 이 고점을 뚫고 이제 32,500 정도? 32,500을 가주길 바랬는데 뚫지를 못했습니다. 뚫지를 못하고 다시 조정이 오고 있는데 조정 폭이 생각보다 센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내려가면은 사실 그냥 또 횡보 차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전 뚫어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다시 또 이제 3만불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3만불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세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솔라나도 이제 보니까 그 FTX가 이제 뭐 제기한다는 그 찌라시 때문에 솔라나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FTT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FTT가 많이 올랐는데, 네, FTT도 미친 상승을 보여줬죠. 네. FTT도 불과 거의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에 뭐 따라가는 건지 솔라나나 뭐 레이디움도 같이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알트들이 많이 못 오른 거긴 해요. 알트들이 많이 못 오른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 알트 그 SEC 이슈가 없었다면 지금쯤 한 뭐 20불대 초중반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알트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그냥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을 거의 왔다 갔단 말이에요. 직전 고점 왔다 갔는데 이더리움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도 한 2,000불은 찍고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SEC 이슈 때문에 알트들이 큰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나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나름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SEC 규제를 무시하고 올라간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분명히 알트장 기회가 있습니다. 알트장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진 않을 거예요. 증권으로 회부가 돼서 결국에 증권이 되는 코인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알트장 기회는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이제 놓치지 않고, 네,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에요. 또 주말엔 또 주말엔 보통 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또 주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6월의 마지막 달이고 내일부터는 7월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클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제 월봉을 마감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월봉, 뭐 주봉 다 마감 차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라 예상이 되고 매매 꼭 보수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 고배율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고배율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오늘 금요일 일주일에 이제 마지막 평일이죠.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푹 쉬시고, 네, 7월에도 이제 또 많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FOMC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좀 7월에는 좀 다 같이 또 웃을 수 있는, 네, 이제 횡보 끝내고 좀 상승을 동반하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